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AI, 로봇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가난해져 가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면은 정치꾼들이, 소수의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꾼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불행한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져 가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면 패권을 자기들이 잡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자본, 세계의 금융이 이 4차 산업 쪽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빈부 격차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나라, 각 나라의 소수의 지배자들만 조종하게 되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자 잔치를 하고 현금 부자들은 아주 돈벼락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자 내느라고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4차 산업을 통해서 위대한 리셋, 위대한 재건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라든지 이 4차 산업이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다시 외치게 될 거예요. 인간의 감성의 세계, 그리고 도덕성의 세계, 윤리성의 세계, 그리고 끊임없는 사회성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그때 동네 잔치가 열리게 되면은 동네 어린이들한테도 한 상 차려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뭔가 흥과 정이 있는 그러한 삶을 누렸어요. 점점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학교도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제가 이 아세안 지역 쪽으로 가가지고 이 소수민족 마을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인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성이. 이러한 부분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커지는 빈부 격차,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2배 빠르다. 지금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가 50억을 넣어가지고 이자만 수입을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되고, 서민들은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 가지고 더 이상 생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빈부격차 더 키운 물가 상승, 고소득층만 실질 소득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자 잔치하고 서민들은 완전히 배고픔 속에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때는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결국에는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의도적. 이거는 세계 부패한 기득권들과 국내 부패한 기득권들이 손을 잡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금리 충격 1분기 실제소득 제자리 걸음 빈부격차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물가 고금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벌어진 빈부격차 1분기에 무슨 일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돈놀이 하는 자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고 서민들은 이자 내느라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50억 클럽, 아니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50억 클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봉투 코인 논란의 휘청인 민주당. 정치꾼들도 보세요. 서민들은 50만원 빌리려고 길바닥에 줄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끊임없이 이 돈봉투 코인 이런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힘 전현위원 4명 공천원금, 그래서 공천원금으로 수천만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는 7억이면 공천, 6억이면 탈락이라는 7당 6낙이라는 말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어떻게든지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서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야 돼요. 개미 빚잔치 할 때 증권사들은 3,600억 이자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은 9조 원이었다. 네, 이자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빚잔치에 이자도 못 냈는데 또다시 빚에 내몰린 자영업자, 완전히 그냥 빚의 굴레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돈 급해서 부모 유품까지 벼랑 끝 저신용자들의 모습들. 네, 급전이 필요하다 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 그러니 2030들이 이 사회를 좋아하겠습니까? 네, 전당포 뭔지도 몰랐는데 헤드폰, 신발 맡기는 청년들,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생활고 시달린 6.25 참전용사, 네, 절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절도를. 그래서 이제 후원 손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8만원어치 반찬 훔친 6.25 참전용사,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극심한 생활고 소주 2병을 훔쳐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60대. 그러니까 60대 분이 소주 2병을 훔쳐가지고 송치가 되는데, 보면은 힘있는 놈들, 이런 놈들은 유전 무죄가 되고 있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녁 거르고 편의점 투잡 뛰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 5명 중 4명은 생활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4차 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봇 서빙 시대,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1000만원대다 그래요. 그리고 월 20만원이면은 서빙 로봇 쓰는데 직원 안 쓰는 사장님들, 이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취약 근로자들, 취약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자영업자들하고 취약 근로자들하고 을과 갈등을 만드는 거, 최저임금, 이게 다 뭐냐 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을과 싸우지 마, 로봇 쓰면 돼, 로봇.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영업자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건물만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로봇만 배치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커피숍 차려놓고 로봇만 배치해 놓고, 식당 차려놓고 로봇만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는 빈부격차의 세계로 간다.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중소기업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AI 4차 산업 기업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스스로 붕괴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부층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진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왜? 이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이제 요리도 척척 주방 로봇이 대세다. 네, 이 주방 로봇들이 등장하니까 결국에는 뭐 요리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네, 입고 걷는 로봇부터 경비 로봇, 커피까지 로봇은 이제 생필품이다. 이제 경비 로봇이 생기면서 경비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네, 편의점에서 시킨 음식 5분 내 배송, 분당 탄천에 배달 드론이 뜬다. 이제 배달 기사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계단까지 오른 배달 로봇의 깜짝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힐까. 결국에는 이런 배달 기사들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땅 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또 경기 침체 못 버티고 부동산 중개소는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다. 네, 한국이 지금 소위 이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재건, 4차 산업혁명, 이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빈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 아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책 없는 4차 산업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우리나라는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욕심과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로 인하여 아주 암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